파워를 잘 못 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팔을 잘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팔을 잘 못 사용을 하거나 움직임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뭐 몸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로스가 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성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KPGA 투어 프로 김민호입니다. 현재 리베라 골프 트레이닝 센터 벨리동에서 인성골프 아카데미는 위치하고 있고, 저희 인성골프 아카데미는 인자는 끌 인자고 성자는 이룰 성자를 땄는데, 뜻에 걸맞게 제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끌고 간다는 의미를 둔 아카데미고요. 보통 인성을 다른 인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인성도 사실 한몫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인성 좋게 행동을 하려고 아이들도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는 프랭맨, 샤프터, 각종 도구들, 각종 측정 장비들이 다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고, 저희 아카데미에서 운동을 따로 시켜주는 코치님이 계시고요. 골프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랑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짧고 늘 재밌는 것 같아요. 골프는 초등학교 4학년 겨울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골프를 치시려고 하는데 혼자서 치기가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자식 둘을 그때 당시 취미로 골프를 가르치실 때 같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늘 기대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상비군이나 국가대표가 되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미프로가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니어 생활은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했었던 게 중학교 때 전부였던 것 같고, 그때 그냥 뭐 스포츠조 선배 3등, 건대총장대 2등 그렇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는 자체가 주니어 생활을 이어서 선수 생활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선수로서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제가 20살 때 골프를 그만두고 26살 때 세미프로인 상태에서 저의 레슨 커리어나 저의 약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어 프로를 따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투어 프로를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해 시드전도 사실 공동 1등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넷볼을 어떻게 쳐야지 보다는 여기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연습을 할까, 어떻게 치고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마음은 한 5년 정도 여기서 잘하면 우승 찬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속마음은 있었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20살 때부터 레슨은 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을 가르치게 된 건 이제 한 10년 됐지만, 제가 골프를 20살 때 그만뒀었을 땐 사실 골프에 관련된 일을 하기 싫었거든요. 다른 일들을 좀 하고 싶었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레슨 경력으로만 따지면 사실 20살 때부터니까 지금 이제 16년 차 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동성 있는 상황에서 잘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사실 제 교습의 철학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한 상황을 많이 노출시켜 주는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뭐 백스윙은 이렇게 돼야 돼, 뭐 다운스윙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기 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근데 사실 코스에 나가면 볼 위치가 내 원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거든요. 바람도 마찬가지고요, 공이 떨어지는 위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변동성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교육 철학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모두 다 공의 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동작이 돼야 되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을 잘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힘 전달하는 데 있어서 로스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크게 나눠보면 몸은 사실 피봇일 거고,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포스를, 물리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부분일 거고, 손은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갖고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부분일 텐데, 사실 파워를 잘 못 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팔을 잘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따지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팔을 잘 못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움직임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뭐 몸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손이라든지. 그러면 로스가 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팔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손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대부분 거리를 몸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이오 메카닉스는 한국말로 생체역학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신체의 전부를 이용을 해서 역학적인 힘을, 물리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발로만, 물론 지면이 유일하게 붙어있는 게 발이기 때문에 발력이라는 자체를 쓸 수 있어서 발이 내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메카닉스는 무조건 지면 반력이고 그걸로 인해서 비거리가 늘어나고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GG 스윙 같은 경우도 사실 물리학적인 얘기들이 측면이 많아요. 클럽은 헤드는 무겁고 클럽이 백스윙 위에 올라갔었을 때는 토는 뒤쪽으로 떨어지려는 성질을 내가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과 충돌돼서 비틀림이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동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거 느껴야 되는 거죠. 이제 느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새 유행하는 것들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못했다면 지금은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제가 레슨할 때 원심력이 뭐야, 구심력이 뭐야 라고 한다면 솔직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골프 치는 데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레슨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본질을 이해하다 보면 얘네들이 바이오메카닉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지금 유행하는 부분은 그냥 발로서 유행이 된 거구나. 언젠간 손으로도 팔로도 유행이 되겠네. 언젠간 어깨로도 유행이 될 수 있을 거야. 일단은 순간적으로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그 늘었던 거리가 진짜 그 사람의 거리냐인 거죠. 순간적으로 여기서 스피드가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요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클럽이 총 한 500g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가벼운 질량인 걸로 휘두르게 되면 사실상 스피드가 빠르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가벼운 걸로써 사실 스피드가 늘어났다는 자체로 뇌를 잠깐 속이는 게 되는 거겠죠. 저는 일단 골프는 파워게임이다. 멀리 가야 그 다음이 될 수 있다. 1부 투어의 선수들의 평균 거리를 따지면 한 235야드 정도가 평균 거리더라고요. 그럼 235야드를 때리려면 사실상 수치의 기준이 어디일까라고 따지면 헤드 스피드 아이들이 연습장에서 때렸었을 때 한 96마일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필드에 가면 한 4마일 정도 들 나오거든요. 물론 뭐 스피드가 많이 나온다고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준을 정해주는 건, 저는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100마일은 다 넘어야 된다. 일단은 앞서고 시작을 해야 된다. 무언가에 대해서. 이 비거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인지를 시켜주면, 그리고 늘려야겠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100%를 쏟고 있으면 늘어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도구들,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들이 같이 있다면 훨씬 더 효과는 좋죠. 저희 아카데미는 트랙맨도 있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느끼게 수 있게끔 만드는 도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살 도구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도구들은 다 사서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일단 모두 다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돼, 얘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쟤를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보통 선배 프로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프로도 있어요. 쟤 안 돼, 이렇게. 근데 교습가가 스스로 나의 시간과 나의 가치를 배우는 사람한테 쏟아붓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이 친구가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애초부터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건, 얘가 뭐 세계 최고를 만들어주겠다는 잘 못해도 너의 과거보단 내가 발전을 시켜줄 수는 있어. 너의 과거보단 내가 나아질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 그러다가 보면 그게 결과가 나왔었을 때 그게 정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사실 되게 잘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옆에서 이게 부모님들이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지를 잘못하는 거죠. 정확히 부모님도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기대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일 거예요. 근데 말 전달이 잘못된 거죠. 좋은 교습가는 그렇게 말을 해주는 프로님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좋은 교습가가 되기 위해서 최악의 순간이 닿았을 때 넌 기회다. 이게 이 순간이, 이 기회에 어떻게 무언가 해볼지 다시 우리가 찾아가 보자. 근데 사실 잘할 때는 해줄 말이 없어요. 오히려 건드는 게 뭐 문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근데 골프는 늘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자체가 좋은 교습가인 것 같아요. 더 나은 교습가가 되는 거죠. 어제보다. 제가 하는 목표는 누군가보다 잘 되자가 아니고 그냥 저와 늘 싸우는 것 같아요. 과거의 나보단 조금 나은 교습가가 돼보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골프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골프란 즐거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나 눈을 감고 자기 직전까지 골프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골프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골프를 하는 시간보다는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시간이 짧고
매년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그만큼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겐 골프란 즐거움입니다.